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네, 제가 지금 25일 목요일 저녁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곧 주말이 되는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주말 이제 활기차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볼 것은요. 이 영상에선 중국 주식이 전일 이제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주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폭락을 했는지 한번 그 원인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유를 한번 보는 영상이 될 것이고요. 참고하시고 시장 흐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요. SK증권 분석 통해서 주식시장이 왜 횡보세 보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위구르족의 관련한 서방 국가의 중국 압박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신흥국의 금리 인상 등 이런 악재가 겹쳐 일어나면서 주식시장 횡보세에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함께 세금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증시시장의 위기감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볼 만한 내용은요. 미국 정부가 진보주의 색채, 큰 정부의 입장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통해서 헤드라인 보면요. 미국 기업 증세는 미국 증시만의 문제일까 해서 미국 기업이 증세를 하면 글로벌 증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풀이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30년 만에 부자 및 법인 대상 포괄적 증세 추진한다고 한겨레 헤드라인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양책 쓴 바이든 호 미국 30년 만에 증세 추진한다라는 머니투데이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에서 아주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86조 원 가량 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추가 부양책으로요. 1조 9천억 달러, 거의 2조 달러라고 하면 2,200조 원,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이고 이것과 합치면 5조 달러가 되니까요. 거의 5,500조 원 정도의 엄청난 물량 기하,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이 이제 국제적 편가르기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압박 속에 달러 패권 도전 연대한다. 보니까요, 미국이 어떤 유럽과 그리고 주변의 아시아 지역의 주변의 전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식으로 이제 동맹국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 자신의 인접국과 이제 동맹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반부터 강한 기싸움을 알래스카에서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중국의 외교 대표, 그 다음에 미국의 외교부문 대표들이 해서 굉장히 썰전을 벌이면서 격화된 이제 논쟁을 보여주면서 국제시장, 국제정세, 국제사회의 어떤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이 짙어졌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타면서 이 양제츠 양방 같은 사람이 이 미국이 중국의 목 조를 수 없다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 알래스카에서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미국 압박이 급해진 중국, 북한에 지원 신호 계속 보내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소식은 중국, 북한의 석유 밀반입하는 선박에게 항만 내줬다. 중국이 알게 모르게 북한과 이미 긴밀한 관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국이 한 번씩은 이제 러시아와 대척점을 지기도 했는데 미국이 압박해 오고 있으니 다시 미국,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국 체제 이루면서 반미국 함께 힘합치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혼란 가운데 금융시장 자체도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이 전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유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도 뉴욕 증시 부진에 이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을 소화를 했고요. 우선 그 전전날 이 장을 보면 유럽 코로나19 3차 확산 시장 폭풍의 눈으로, 그러면서 유럽 코로나19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6.2% 급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 하루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이 국제 유가 선박사고로 막힌 수에즈 운하의 급반등,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게 이틀 2거래일 사이에 벌어졌고요.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뉴욕 증시 자체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기조도 불확실성, 뉴욕 증시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0명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인도에서 코로나19 이중변이 발견됐다. 그리고 브라질은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확산 기조가 상당하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도 불똥이 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투자 정보들, 그러니까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버들의 이날 시장 평가, 뉴욕 증시 평가를 보면요. 레저프로 뱅브로 채널에서 25일 방송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 재료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락 요인을 찾으려면 여러 개 찾을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뱅브로는요, 파월 옐런 상원은행위원회에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했다. 강력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빨린 립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고요.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는 안 올릴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준 이사장이란 사람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게 안 창피한가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뚝돌TV라는 곳에서는요. 나스닥 하락은 별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한다. 유럽 봉쇄령 내려지고 법인세 인상한다고 지수는 또 내리고 나스닥 버블이었다고 또 내리고 그냥 갖다 붙여서 내리는 요즘이라고 이 뉴욕 증시를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부진하니까요, 안전자산 선호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걸 이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왼쪽인데요, 일주일간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국채 수익률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국채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로 볼 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몇 가지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우상향했고요. 이러한 얘기는 달러 가치가 최근 일주일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파트장이 나와서 3프로 TV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강의를 했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파트장은 최근 금리가 빠진 것은 단기적인 쏠림이 물론 있었다고 했는데요. 금리가 최근까지 위쪽으로 쏠린 가운데 매도하고 해지하면서 자금을 쌓아뒀다고 말했습니다. 윤 파트장은 금리 상승에 베팅했는데 위험 자산 조정과 함께 숨고르기가 나왔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외교적 마찰 등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이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 하락, 채권이 강세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며 올해 안에는 2% 기준으로 해서 미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10년물 기준해서요. 연내 2% 갈 것으로 우리 하우스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리스크 회피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주식시장은 최근 며칠 사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부분의 표는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테마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분류해둔 것이 없어서요. 저는 금융포털, 중국의 로컬 금융포털 동방제부망 참고했습니다. 시가총액 단위로 상위 20위 모아둔 것이고요. 오른쪽에 목록이 쭉 있을 것입니다. 알리바바가 1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두는 5위 쭉 가면서 니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펑도 저 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낯익은 기업들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락폭을 보게 되면요, 특히 많이 빠졌던 것이 핀도도 8.73% 하락했고요. 바이두도 8.5% 이제 급락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커라고 나와 있는데 K홀딩스는 13% 폭락, 그 다음에 니오 자동차는 10% 폭락, 그리고 텐센트 음악은 27% 폭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엑스펑 자동차도 15% 낙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네, 특히 보아야 할 것은요, 중국 테마주들은 왜 더 떨어졌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중국 상장기업 상장 폐지 겨냥해서 그러한 법령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영미권 언론 통해서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요, 중국 상장기업 상장 폐지를 겨냥하는 법령 조치 시행합니다. 24일 관련한 법령이 채택됨에 따라요, 미국 회계감사 기준 미부합할 경우에 외국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특히 중국 공산당을 딱 꼬집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관계 여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트럼프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지난해 12월 서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빨간 부분 이 부분만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중국 기업 규제 강화 법안을 바이든 정부가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점은 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 스탠스를 지속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the implementation indicates a continuation of the country's rigid stance toward China as tensions continue to simmer between the global superpowers. 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었고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국제 패권 다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쉽사리 물러날 스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지수가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tech drags 상승 lower after SEC adopts the listing. 앞에 나왔던 악재를 받아서 이제 항생지수가 약하게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낙폭을 줄이는 항생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우하향하는 추세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이 하락으로 개장했지만 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후에 장에서 어떤 반등이 나타날지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중국 상장기업 상장 폐지 겨냥하는 법령 조치 시에 거의 비슷한 톤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미중 간 냉각 기류가 지속될 경우에 다수의 뉴욕 상장사, 뉴욕의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기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니오나 엑스펑, 리오토, 빕숍 홀딩스, 아이치, 텐센트 뮤직 등의 이런 종목들 위주의 그런 대량 매도세가 나왔던 것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법령 조치 목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 미국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던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한 중국 상장사들이 정부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중에 bottom line이라고 해서 중요한 점을 지목했는데요. 즉 이런 부분은 읽어볼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패닉에 빠지기 전에 뉴스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계감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만이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회계감사 기준 부합한다고 하면 상장 폐지라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마치 그냥 재료로 나온 것을 악재로 해석해서요. 이 악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면서 이 뉴욕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려는 듯한 이 모양새로도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언론을 보면요. 미국 SEC 외국 기업 회계감리 의무화, 중국 기업 퇴출되나 조금 굉장히 구문이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공산당 리스크 현실화, 와르르 무너진 중국 기술주, 팩트에 기반했지만 이 와르르란 단어가 주는 어감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미국의 SEC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위한 법률 시행했다는 것으로서 이 관련된 내용들 우리 국내 매체에서도 주목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황 추이를 보면서 양국 당국자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왜 화웨이 사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화웨이가 이제 첩보하면서 스파이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가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연장 조치를 하면서 수년간을 끌어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화웨이가 좀 기업 위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한 번에 그냥 화웨이를 조지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어조를 누그러뜨리면서 계속 화웨이의 제한을 풀어주는 식으로 연장하는 식으로 이어갔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서요.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기업 상장 폐지는 누가 이득이 되는지 생각하면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의 금융당국도 여기 수수료를 떼먹고 증권사들도 이렇게 중국 증권사, 중국의 기업들 이렇게 해주면서 챙기는 수수료도 상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될 것이고, 미국 정부도 이렇게 금융시장의 제1 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기업들의 상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태까지 왜 가만 놔두다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지금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오면서 이제 곧 세계 1위 미국 잡겠다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가만히 있는 노릇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중국의 압박을 제한하고 자신의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임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퇴출하는 조치도 이러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만약에 미국 요청을 수용해서 회계 부실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오케이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이 이 회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회계 정보를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실 회계 적용돼서 상장 폐지가 되면요,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반미국 하면서 이 미국을 압박하는 반격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많이 나왔던 화제지만 뭐 히토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굉장히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테슬라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애플에다가 뭐 반독점법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을 끌어들여서 이 애플에도 뭐 자기네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강대강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고요. 이것이 쉽게 될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기업 상장 폐지 된다면요, 여기에 따라서 도미노 현상으로 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상장 폐지 수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 기업 한 곳이 무너진다 그러면 다른 쪽도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상장 폐지 된다 그러면 이 미국 자체에도 상당히 타격이 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지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자체도 이 한푼이 아쉬운 미국인데, 어떻게 중국의 상장 기업들을 상장 폐지한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기 전에 반중국 명분용으로요,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바이든 정부에는 어떻게 보면 똥을 싸고 퇴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1등 미국 슬로건 하에 단결해야 되는 지금 아주 중대한 시점이고, 이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찾는 가운데 협의를 통해서 이 파국 가는 것을 막고 이런 규제 제체를 연장하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식의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화웨이 사태와 비슷한 방안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될 것이고요. 정말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대강, 그리고 치킨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상장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 민심을 또 돌아서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강대강으로 해서 치킨런 게임 하는 것이 미중 양국이 정말로 바라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관계적으로 봤을 땐 절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서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제 정세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불협화음 등이 상당할 것이고, 이거 지금 이 미국 SEC 증권 감독 당국이 이 중국의 상장 기업들 이제 회계 감사에서 부실하게 회계 감사를 했다, 그러면 상장 폐지하겠다, 퇴출시키겠다 하는 것은 이런 국제 패권 전쟁의 한 일면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상에서 완전히 강대강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서로 협의점을 찾으면서 타개가는 방식으로 이 양국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말로써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우선 기싸움으로 보이고요. 사전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기에서 눌리면 안 되니까 격투기를 볼 때도 사람들이 눈싸움, 이 전투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서로 눈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기싸움이 상당하다는 거, 이제 중국이 정말 한번 미국과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서로 우르렁거리는 개들은 싸우지 않는 것으로 저는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싸운다 그러면 뒤에서 심하게 타격을 줄 것인데 서로 우르렁거리는 개들은 결국은 뒤돌아서서 자기 갈 길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대치되는 점이고요. 자기 나라 이제 생사, 국민들의 생사를 이렇게 지켜줘야 될 내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기싸움은 하고는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악재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판다주식TV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이 조금 많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으면서 생각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반대하시면 또 반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생각 정리하면서 적다 보니까 거의 낙서가 됐는데요. 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국 상장 기업들 뉴욕 증시 전일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5가지 이유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